옆을 보고 베끼듯이 메모를 하시는 거는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은 내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 표면에서 그냥 글자만 왔다 갔다 하는 메모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은 그 메모의 본질적인 속성을 잘 활용할, 그러니까 메모가 우리의 일상에 무기로 작동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없게 돼요. 메모는 적게 하는 것이고 것이 그것을 이해하고 속으로 집어넣어서 자기 안으로 넣어서 자기화해서 자기식으로 메모하는 것, 얘만 의미 있다는 것이죠.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잘못된 메모 기록의 세 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지대학교의 김익환 교수입니다. 저는 기록학이라는 것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기록학을 전공한다 그러면 그게 뭐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가 기록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메모, 기록, 그 엄청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전문으로 하신단 말씀입니까?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저의 전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제가 요새 너무너무 뿌듯하고 흐뭇한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께 기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치 전도하러 다니는 것처럼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지식이 들어오죠. 책을 읽어도 들어오고 강의를 들어도 들어오고, 또 사실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지식이 들어와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이걸 이제 경험이라고 얘기하죠. 경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얘를 다 그냥 흩뿌리고 다녀요. 우리 몸에 붙이질 않아요. 기록은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의미 있는 컨텐츠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거 한 가지 먼저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메모 기록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 기록을 많이들 하시는데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잘못된 메모 기록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기록의 방식은요,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얘 완전히 꽝입니다. 많이 쓰면 기억하시지 못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엑기스만 쓰는 요약적인 기록, 엑기스만 쓰는 요약적인 메모, 이것이 제대로 된 메모이자 기록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 꼭 익히셔야 됩니다. 사실 생각보다 거의 속기사가 메모하듯이 메모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메모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하지 않는 메모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책을 읽을 때 메모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책 보고 메모, 책 보고 메모, 책 보고 메모,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시간도 엄청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양을 썼기 때문에 첫 번째에 해서는 안 될 메모의 유형에 해당하기도 하죠. 더 중요한 것은 옆을 보고 베끼듯이 메모를 하시는 거는 이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소화되지 않은 내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 표면에서 그냥 글자만 왔다 갔다 하는 메모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은 그 메모의 본질적인 속성을 잘 활용할, 그러니까 메모가 우리의 일상에 무기로 작동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없게 돼요. 메모는 적게 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고 속으로 집어넣어서 자기 안으로 넣어서 자기화해서 자기식으로 메모하는 것, 얘만 의미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은 메모를 해놓고 팽개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어이구 나도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회사 다니시면 대부분 업무 수첩 쓰시죠. 업무 수첩 쓰는데 단 한 번도 3, 4일이 지난 다음에 업무 수첩을 뒤적뒤적 해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모와 기록을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모와 기록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의 가장 엑기스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돼요. 메모와 기록을 사랑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 가까이 두는 사람만이 기록이 무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일종의 잘못된 메모의 방법이자 여러분들께 메모와 기록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꼭 한번 염두에 두라고 당부 말씀 차원에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메모와 기록의 본질에 접근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아시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영어 단어 2개만 여러분들께 같이 배웁시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는 implication이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explication이야. 형용사로는 implicit한 상태, explicit한 상태. 요거 같은 어원이니까 implicit한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책을 읽고 오 하고 깨달은 거, 오 하고 이해한 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상태. 이게 implication이에요. 우리 안으로 지식이 들어오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냥 표피적으로 들어오서는 안 돼요. 그것을 이해하고 오 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제 임플리케이션의 상태입니다. 자, 아까 제가 잠재성이라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이 임플리케이션 계속 일어나면 이게 몸 안에는 마치 액체 상태 같아요. 여러 지식들이 우리가 그런 경험 지식이나 학습에 의한 인지적인 지식이나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잘 모르죠. 뇌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거 잘 모릅니다.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액체 상태처럼 이 안에 융합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지식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는데요. 그것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지 않고요. 다른 거랑 막 융합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임플리케이션을 엄청 많이 해서 이 안에 융합된 지식이 왕창 있으면 그걸 우리가 통찰이라 그래요.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모든 지식의 융합된 결과가 작동을 하면서 아주 전략적인 방향, 아주 전략적인 방법,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까지 이 안에서 쭉 끄집어져 이 안에서 쭉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요 상태가 임플리케이션의 상태입니다. 반드시 그건 자기 것이어야 돼요. 자, 두 번째 explication은 그러니까 밖으로, 뇌의 밖으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놈을 밖으로 표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제가 메모 기록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explication일까요? implication일까요? 당연히 explication의 대표격입니다. 자, 말하기는 뭘까요? 더 센 explication이에요. 글쓰기는 뭘까요? 더 센 explication이에요. 제가 예를 들을게요. 내가 책을 2권을 읽었어. 책을 2권을 읽어서 여기에 implication 상태야. 이 안에 액체처럼 막 융합돼 있는 나의 뭔가의 지적 실력으로 책을 2권 읽었더니 지적 실력이 요만큼 올라온 상태죠. 그 상태에서 내가 읽은 것을 토대로 해서 무엇인가의 주제를 잡고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explication의 과정이죠. 메모를 하면서 그건 뭐였지? 다시 살짝 들춰봐요. 다시 implication 한 거예요. 얘를 이제 자기의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또 메모를 합니다. A4 한 장 정도 메모를 했어요. 얘를 들고 말을 합니다. 또 이것을 저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A4 2장짜리 글을 썼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 2권 책 읽은 것을 여러분들 평생 잊을까요? 잊지 않을까요?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잊을 수 없어요. 이게 explication과 implication의 아주 중요한 상호 연관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밖으로 표출하고 그것을 다시 안으로 넣고 얘를 왕복 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뇌에 그것을 완전하게 각인시킬 수 있어요.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하면 이제 한 1년 차, 2년 차에는 정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회의록을 작성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의록은 사실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한 중간 정도, 한 들어와서 5, 6년 차가 돼서 일 전체를 이해하시는 분이 회의록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회의록을 쓰는 사람의 두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시간 회의를 했는데 타이핑을 속기사처럼 막 엄청 해왔어요. 엄청 해서 A4로 치니까 한 15장을 해왔어. 어떤 사람은 한참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키워드 몇 개를 쳐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전자는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지만 나에게 임플리케이션 돼서 익스플리케이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도 표면에 있고 내 머리도 표면에 있고 그 표면에 있는 것을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엄청 쳤을 뿐이에요. 기록을 했다고 본인은 착각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기록의 본질의 측면에서는 임플리케이션한 것을 익스플리케이션한 기록이 아니니까 기록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요. 그렇게 회의록을 쓴 사람은
그 회의 때에 이야기가 어떻게 흘렀는지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많이 쓰면 꽝, 조금 쓰고 핵심을 파악하면 여러분들의 A4 2장 정도로 논의되었던 것들의 의안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거기서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로만 얘기하고 6가지 의안이 나오는데 그중에 2가지는 의사결정이 됐고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고 그중에 2개는 다음 회의에서 재차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A4 2장짜리 개조식으로 딱 정리를 해서 부장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뭐라고 할까요? 오, 일의 요령을 아는 분이군.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네, 기록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회사에서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일상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종류의 기록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록형 인간이 되면서 기록이 우리 삶의 무기로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